16부터 17번 기초 대사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는 보기를 먼저 읽을 필요는 전혀 없는 글이에요. 그냥 더 추가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한번 그냥 쑥 훑고 가시면 됩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윗글의 수론, 그리고 기억과 니은 어디 있나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응용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는 네 문제예요. 많이 나와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지문이 너무 길죠. 네 문제를 내는 데 비해서. 근데 이게 지금요, 막 이상한 기호가 나오고 막 계산이 나오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그래프까지 있으니까 그냥 우리한테는 보기도 전부터 거부감이 생기는 지문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럴수록 더 마음을 안정시키고 차근차근, 이거는 내가 볼 땐 그래 얘들아. 순서를 얘기하잖아요. 일단 화작을 먼저 푸는데 이번에 너네가 화작을 다 먼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작은 저번보다 성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그 화작을 먼저 풀다 보니까 시간을 거기에 너무 많이 할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화작을 본 후에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한 20% 정도는 비문학을 잘해요. 근데 한 70~80% 정도는 문학이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 가는데 얘는 제일 마지막으로 풀어야 돼요. 내가 볼 때. 그 누구도 얘가 쉽게 다가가는 친구는 없었던 것 같으니 얘는 버린다 생각하고 하셨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얘를 다 버리면 몇 점이에요? 9점이잖아요. 그러면은 2등급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내가 잘 찍어갖고 뭐 한두 개 맞았다면 1등급 쪽으로 가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얘는 제일 마지막으로 풀었어야 한다. 라고 일단은 그래서 일단 순서를 정해서 착착착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라도 더 맞추자라는 마음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사실 그냥 차분하게 읽어보면요 어려운 내용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게 또 마음이 아파요. 가봅시다. 총 9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총 9문단으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길겠어. 그치? 그래서 그 9문단 중에 첫 문단 들어가 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까지가 첫째 문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우리 뭐 기술 시간? 뭐 무슨 시간인지 몰라도 이거 배우는데, 그치? 그래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을 대사량이라고 표현을 하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그 대사량으로 구하게 되는데, 그중 기초 대사량, 우리가 앞으로 언급하게 되는 건 전부 다 기초 대사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그러니까 내가 막 뛰어다니고 막 뭐 육상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이런 부가적인 거 아니고 그냥 숨 쉬고 그냥 살아만 있는 거. 그 생존. 그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사람처럼 살아있을 수 있어. 막 누워서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생존의 그러니까 정말 필수적인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대요. 그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요 1문단에서 시험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지금 인지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쾌적한 온도 조건이죠. 기초 대사량을 잴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편히 쉬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문제 지금 나올 거예요. 움직이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쉬고 있어야 돼요. 쉬는 동물이. 그리고 또 하나 조건, 공복 상태에서. 뭘 먹었으면 안 돼요. 지금 공복 상태여서 그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여태까지 소모량이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뒤에서 보면 생성하는 거나 소비하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 기초 대사량은요. 그 상태에서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량. 그게 기초 대사량이다. 요건 거야.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기초 대사량이죠. 일정한 체온에서 요것도 시험에 나왔죠.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금방 말씀드렸죠? 생성되는 열량과 발산되는 열량은 같은데 어떤 때 같느냐? 일정한 체온에서 온도가 아니라 체온이야 얘들아. 여기에서도 우리가 읽으면서 내 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지금 기온, 이 기온이 아니라 내 체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개체에 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마다도 다르고요. 동물마다도 다르고요. 근데 그 다름이 한 15% 정도. 그래서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일정한이 아니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이 뭐야? 전체지. 전체 중에 60에서 75%를 차지하는 것이 기초 대사량이죠. 그런데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김종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같은 사람이어도, 같은 몸무게여도까지 가는 거야. 똑같이 95kg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방이냐, 근육이냐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근육을 늘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고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기초 대사량이 뭐예요? 숨만 쉬고 있어도 쓰고 있는 게 기초 대사량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게 많이 사용이 되니까 내 몸이 살찔 틈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은 증가한다. 여기에 중요한 말들이 다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동물이 만약에 쥐가 있고 코끼리가 있어. 뒤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지만 쥐가 있고 코끼리가 있을 때 쥐하고 코끼리는 동물의 어떤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을 생각할 때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야. 얘네들은 지금 몸무게가 다를 뿐이기 때문에 그 몸무게에 의해서 기초 대사량을 따져보는 거지. 쥐는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공식이 다르고 코끼리는 다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1문단은 된 거고요. 이제 2문단으로 가봅시다. 2문단은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가 2문단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직접법과 간접법. 직접법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직접법은요 진짜로 열량을 막 발산해. 열량을 발산하면 그 발산된 열량을 재는겨. 그러니까 직접이지. 그치? 직접 나온 열량을 재니까 직접법이고 간접법은 막 나온 열량을 재는 게 아니라 아까 생성된 것도 같은 체온에서 똑같이 발산하는 그 열량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법으로 인해서 그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내서 그 열량을 그 양을 알아내서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열량이 나타날 것 같아 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간접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직접법은 첫 번째 직접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조건이에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돼요. 체온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호흡실이어야 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이어야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동물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인간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량을 발산하는 동물들을 다 통틀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직접법이고요.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그러니까 기계도 다르죠. 측정하는 기계도 다르지. 아까 걔는 열량계로. 이번에는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산소 소비량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게 산소잖아. 그러니까 산소를 소비하는 거, 먹는 거과 그러고 나서 내뱉는 건 이산화탄소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호흡을 하면 호흡에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럼 들숨일 때는 산소가 소비될 테고 날숨일 때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측정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얘는 추정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른 조건들이 있었고요. 다른 기계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예 열량계로 딱 직접, 하나는 추정, 간접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1문단, 2문단까지 선생님 근데 이건 뭔 소리인가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너무 잘했죠 제가? 웃지도 않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3문단 갑시다. 3문단은 어디까지냐? 약 1.6이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잘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 19세기로 갑시다. 19세기의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비례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투는 어떤 느낌인 거야?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이론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19세기 때는 체외로 발산되는 그 열량이 체표 면적이 뭐야? 체표 면적이 뭐냐? 우리 도형으로 얘기하면 겉넓이. 그지?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우리 겉에 이렇게 쫙 펴갖고 제곱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지? 그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대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겉넓이가 우리 겉넓이가 크면 클수록, 아니 넓으면 넓을수록이라고 해야 되나?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열량도 같이 비례로 증가한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아까 얘기했죠? 쥐가 있고 코끼리가 있을 때 코끼리가 훨씬 더 열량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죠? 그건 거예요. 그래서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일정한 비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항상 얘가 이렇게 증가할 때 얘도 그만큼 증가하고, 그러니까 얘가 2배로 증가할 때 얘도 그 2배로 증가하고, 얘가 3배로 증가할 때 얘도 3배로 증가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어디 갔냐? 체표 면적은, 그런데 체표 면적은 이걸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사람 가죽을 다 까갖고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19세기 연구에 의하면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 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67 승의 승인지 제곱인지에 비례함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였고 이것 때문에 너네가 17번을 다 틀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으로 잘 생각하세요. 지금요 비례한다는 게 뭐랑 비례한다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이? 기초 대사량은 뭐와 비례한다? 얘기해보자. 뭐와 비례해요? 말해봐. 누가 금방 얘기했는데? 체중과 비례하죠? 맞아? 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너네가 17번을 다 틀린 거야. 체중과 비례한다고 하면 틀려요. 체중의 0.67배승과 비례하는 거야.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닌가요? 라고 우리 수학 못하는 애들은 생각해. 왜냐면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게 그거 아니요?
라고 하지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치? 맞지? 체중이 만약에 100kg면 여기서 6, 7을 하면 이게 뭐 67kg라고 되는 거냐? 아니냐? 아니어도 그냥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했을 때 얘의 2배로 되는 것과 얘의 2배로 되는 그 폭은 다른 거예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 폭만큼 기초 대사량은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2배가 됐을 때 얘는 13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배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거만큼 지금 되는 것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꼭 붙었어야 된다. 17번 가볼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이건 아직 우리 안 나오니까 그렇다 쳐.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여기까지도 우리가 뭐 알든 모르든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이라고 했는데 A가 지금 뭐냐면요. A는 바로 위에 있는 개딱지 폭이에요. 보기에 나와 있어요. 개딱지 폭이고요. 그리고 B는 큰 집게발의 길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A에 B가 비례한다 이 소리는 체중의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 이 말과 똑같았던 거야. 그래서 얘는 비례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거는 이제 19세기의 얘기고 체중에 0.75승만큼 비례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A애가 아니라 A의 0.75승과 B가 뭐뭐에 B가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1번을 답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그죠? 너무 이거는 적절한데 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할 수 없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다. 요게 꼭 붙어줘야 된다. 요 얘기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벌써 많이 졸려요. 많이 졸리니까 3문단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변수가 뭐니? 그치, 변하는, 바뀌는 수를 얘기하죠. 어떤 변수의 증가하는 비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이해되죠? 이거는? 나눈 값이므로 체중이 W에서 2W로 커지면 이거 어떻게 2배로 갑자기 커져, 그지? 아무튼 체중이 2에서 2W로 커지면 체중의 증가율은 W분의 2W 2이고요. 이 경우에 근데 사실 이 2라고 하는 건 기초 대사량과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는 기초 대사량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애야. 단지 이걸 구하는 이유는 뭐야? 체중에 이걸 구하기 위한 거야. 그치? 이걸 알아야 이걸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전제 조건인 것 뿐이지 이 체중 자체는 기초 대사량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경우에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나오죠. 이 경우에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EW의 0.67 이거 어떻게 해야 돼? W의 0.67승분의 EW의 0.67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거 약분이 되나봐요. WW가 그지? 약분이 되어서 2의 0.67승. 즉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으나 1.6 정도가 나오나봐요. 그래서 약 1.6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2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1.6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지금 기초 대사량의 증가하는 비율은 얘라는 거고 얘는 지금 같은 식으로 그게 비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얘랑 똑같이 2배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1.6배씩 되므로 얘는 뭐에서 기초하느냐? 체중의 0.67승. 이것과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랑 기초 대사량은
비례한다. 체중과 비례한다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몇 분 쉴까요? 한 5분 정도 쉽시다. 커피 드실 분 커피 드시고. 오케이, 사문단 들어가 봅시다. 사문단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겠니? 얘들아? 어디까지가 사문단일 것 같아요? 1.6이 된다. 1.6이 된다가 아까 사문단까지였고, 사문단은 뭐라고? 그렇지.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낸다. 여기까지가 사문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30년대로 옵니다. 아까는 19세기였잖아요. 그러니까 1800년대였죠? 이제 1930년대니까 20세기로 온 거예요. 좀 더 발전했겠죠. 그쵸? 그래서 1930년대에 클라이버는 그러면서 이제 학자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버가 끝까지 나와요. 클라이버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의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동물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쥐부터 코끼리를 쓴 거지. 코끼리 성향과 생쥐 성향이 달라서 따로따로 구분한 게 아니에요. 그 크기 때문인 거야. 크기는 뭐랑 연관되니까? 체중이랑 연관되니까. 체중은 또 뭐랑 연관되니까?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기본이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 동물의 체중을 했고요. 세로축 변수로 기초 대사량을 두고, 그러니까 가로축은 체중이고 세로축은, 그러니까 y축은 기초 대사량이래. 그렇게 두고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냈다. 순서쌍이 뭔지 모르시지는 아니하시죠? 나도 알아. 순서쌍은. 그지? 이거일 때 이거, x축이 이거일 때 그 값에 대한 y축의 값 이건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쌍쌍으로 나타내줬다는 거야. 그랬을 때 오문단 바로 들어갑니다. 오문단은 어디까지인가요? 그래프 바로 그 옆에 있는 L 그래프라 하자. 여기까지야. L 그래프라 하자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인 거겠지? 보자.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똑같이 1.6, 예를 들어서 1.6, 1.6, 1.6 이렇게, 그렇게 계속 이렇게, 같은 배율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를 경우에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말이 이제 우리 수학 못하는 사람들은 헷갈리게 되는 건데,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그대로 가주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X축 그렸고 Y축 그렸을 때 X축이 뭐였어요? 동물의 체중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기초 대사량. 그랬을 때 지금 얘는 지금 이 클라이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계속 연장시키면 안 돼. 1930년대의 지금 그 0.67이라고 하는 이 숫자 있잖아. 이걸 계속 연결시키면 안 돼요. 왜? 이 숫자가 지금 정확하다고 얘기한 적 없고 그 당시에 그랬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0.67은 뭐니? 겉표 면적이야. 그지? 겉표 면적인데 이제부터는 이건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버라고 하는 사람은 겉표 면적에 의해서 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중의가 되는 거야. 체중의 0.75배 이 증가율로 기초 대사량은 증가한다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아까 17번 문제랑 똑같이 요게 동물의 체중이 기준이 되면서 체중이 아니고 그 체중의 요거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버에서는 이제 이걸 잊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냥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얘가 만약에 지금 뭐 2배로 올랐을 때 얘도 지금 2배로 오르고
그 다음 또 똑같은 증가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약간 들쭉날쭉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그거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나타난대요. 곡선이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원을 생각하는데 원을 생각하면 안 되고 나만 그런가? 곡선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이렇게 구부러질 건지 뭐 이렇게 구부러질 건지 그것까진 모르겠으나 여튼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왜 그러겠어? 그 중간율이 다르니까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뭐 비슷하게 가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요. 일반적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곡선으로, 곡선의 주변에, 그러니까 이것도 막 이 선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주변에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포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몇 배로 늘어난다라고 딱 규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늘어나는 게 여기에서는 뭐 1.6배면 여기서는 1.8배고 이렇게 되는 거일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치? 두 변수 사이에. 그러니까 이걸로는 지금 딱 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으니까 얘를 일정하게 늘어나는 걸로 바꾸자 하는 게 상용 로그를 적용하는 거래요.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는 상용 로그가 뭘까를 생각 1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아이를 적용하면 직선이 나오나 보구나. 지금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그런데 순서쌍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해서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말로 상용 로그가 뭔지 전 1도 모르거든요. 알 필요도 없고요. 그걸로 막 머리를 썩힐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 수학 잘하는 애들한테 어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되게 잘해줬어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상용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래. 그래서 숫자를 2개를 쓰는데 하다가 걔를 안 쓰고 어떻게 하는 거 다 얘기해줬는데요.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설마 그런 거에 관계된 걸 이 지문으로 내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양아치예요. 그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침 한 번 택 뱉어줘야 돼. 그래서 여튼 이걸 상용 로그를 취하면 이런 직선 주변에 이렇게 순서쌍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그 증가율을 일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다 되나봐. 그래서 상용 로그를 취하나봐요. 그래서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다. 상용 로그를 취했으니까 0이 됐을 리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직선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이런 방식이 어떤 방식이야? 이런 방식은 어떤 방식을 의미할까? 상용 로그. 그렇지. 상용 로그를 취한 거. 그치?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 그래프라 하자. 이게 꼭 그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부르자. 편하게.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L 그래프라는 말이 나오면 상용 로그를 취했고 또 하나 그렇게 취해서 직선이 된 그래프. 그치?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L 그래프다. 여기서 아무 설명 없이 그냥 L 그래프다 라고 하면 상용 로그 취했고 그리고 그래프가 뭐라고 해야 돼? 직선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래프. 이걸 지금 L 그래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L 그래프라 하자. 여기까지가 5문단이었습니다. 6문단까지 가볼게요.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런 경우라면 이 소리야. 그지 맞지? 작다면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면, 이 1이라는 게 뭐야? 1이라는 게
얘의 증가율과 얘의 증가율이 똑같을 때 1대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1대 1일 때 그걸 1이라고 얘기하고 기준이 되고 그 1보다 지금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체중의 증가율보다 낮다면 작다면 당연히 1보다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건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눕는다는 거지, 얘들아. 그치, 맞지?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얘는 변화가 쭉쭉쭉 되는 거니까 이쪽은 빨리빨리 올라가고 이쪽은 잘 올라가지 못하고 뭐 이 소리겠지. 그치, 맞지? 그래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도 시험에 지금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을 때 1인데 기초대사량이 적게 되면 1보다 작아서 기울기가 작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안 봐도 뭐예요? 1이겠죠. 기울기가. 그죠?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다. 왜 L 그래프에서라고 얘기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혹여나 그 증가율이 달라서 증가율을 못 낼 수도 있으니까. 그지 맞지? 그런데 지금 L 그래프로 만들면 이미 그 증가율을 일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직선으로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L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1이 된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이 배려심 모르겠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시고. 하나도 모르는 게 없다고요? 네, 이렇게 완벽하다고요? 그치.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지금 정말 하은이가 어떻게 웃는 자냐? 막 어떻게 내 앞에서 웃을 수는 없고 비웃기는 해야겠고. 그치. 자, 가봅시다. 그래서 7문단 갑니다. 이제 7, 8, 9, 3분의 2까지 왔다. 우리 지금 이렇듯 이런 게 뭐다? 표지다. 그치? 위의 내용을 지금 받아서 뭔가 결과 같은 걸 얘기해 주려나 봐요.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한마디로 상용록으로 그래서 직선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다. L 그래프라고 무조건 다 직선이 되는 건 아닌 건 거죠. 그죠? 그러니까 L 그래프로 만들었을 때 직선이 나온다라고 하면 걔네들은 같이 성장한다고. 그치? 상대적으로. 이해돼요? 한쪽만 성장하거나 뭐 하나는 줄어들거나 이게 아니라 같이 상대 성장. 오케이? 그래서 쟤 오늘따라 이렇게 뒷말이 많지? 직선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선이라고 얘기했잖아. L 그래프라고. 쟤 뭐지? 나 녹화도 하고 있어. 네 목소리 들어갔어. 그래서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 여기 그래. 그지? 한번 때리고 시작할까요? 그래서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다. 동일종에서의 신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그러니까 같은 종이어야 하는 거야. 같은 종에서 이제 같은 이제 두뇌 끼리를 비교하고 이럴 때 뭐 이 의미인 거지 지금. 이 말을 지금 꼭 동일 종끼리는 다른 종끼리는 뭔가가 뭐 계산법이 달라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여기까지가 7문단이었습니다. 뭐 별거 없었죠? 그리고 8문단 갑니다. 한편 전환이네요. 딴 얘기 나오려나 봐요.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절편이 뭐예요? 뭐예요? 절편 떡. 그치? 우리 문과나 예체능은 절편이 뭐예요? 하면은 떡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절편이나 이 절편이나 한자로는 같을 거라는 느낌은 들어 일단. 그런데 여기서 절편은 뭐냐? 절편이 한자예요? 걔를 진짜 두 대 때리고 시작해야 되나? 네, 한자입니다. 절편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가 지나가게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x축이 0이 되는 거, 이게 0이 아니라 y축이 0이 되는 거. 이게 이제 x절편. 그리고 x가 0이 되는 거 해서 여기 딱 만나는 요게 절편인 거야. 그래서 얘랑 얘를 알면 그래프 그리기가 되게 쉽잖아. 그지 맞지? 나 되게 똑똑하지? 그지? 오케이. 그게 절편. 그러니까 여튼 어디 갔어?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이 말이 더 애매하셔야 돼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이게 뭔 소리야?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절편도 이 기울기를 구할 때의 한 요소가 되는 두 점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 구하는 거 한번 쭉 읽어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또 표지죠. 먼저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이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합이며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이다. 내가 일부러 니네 못 알아들으라고 되게 빨리 읽었어요. 내가 잘난 체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그쵸?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봅시다. 제대로 한번 봐봐. 지금 그러니까 클라이버가 지금 이 실험을 할 때 직선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직선은 완전히 나중에 결과값인 거고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가 x의 체중이 이만큼일 때 기초대사량은 이만큼이었고 이게 먼저 나오죠 지금. 그죠? 이게 나오고 이럴 때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디에다가 직선 그려야 되냐? 니네 그냥 마음대로 직선을 그리냐?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최적으로 직선을 그리는 곳을 찾는 방법인 거야. 그랬을 때 처음부터 최적을 어떻게 구해? 그지? 그러니까 임의로 여기 가까운 데다가 이 직선을 하나 찍 긋는 거예요. 나 등신이죠? 가까운 데로 그린다더니.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 그리면 어떻게 돼? 지금 얘네들과의 차이가 지금 보이시죠? 그랬을 때 어떻게 지금 하라는 거야? 여기 이 x축에 수직으로 올라가서 수직 맞지? 되게 수직이지, 그지? 올라가서 이 내가 그린 임의의 이 직선과 이 점의 요 차이, 이게 편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얼마큼이 차이가 나냐? 그러면 이게 지금 1cm가 차이가 났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제곱해라. 1의 제곱. 1인 거고, 얘는 지금 0.1cm야. 그러면은 0.1의 제곱은 얼마냐? 0.01? 0.01? 너 계속 비웃을래?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이거 알았었어? 0.0이 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그렇구나. 그리고 얘는 지금 0.1에 마이너스. 얘는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길이가 5cm는 되는. 그치? 그러면 5cm다. 5의 제곱? 다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제곱을 해주면 25.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잘못 하나 그린 게 얘는 이미 했고 여기다가 점을 하나 또 그려보자. 여기에도 점이 하나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관계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cm가 차이나. 그러면은 얘는 일단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를 절대값으로 하래.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그건 상관이 없고 이 차이가 중요한 거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하라는 거. 싹 다 더해서 값이 나오겠죠? 29에 30에 30.01이 나오겠죠? 그죠? 맞죠? 근데 내가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직선을 그렸어요. 그죠?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여기도 지금 줄어들었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지금 만약에 24가 나왔다. 근데 이게 최고 작은 값이다. 더 이상은 작은 값이 나오지 않고 이게 최고 작은 값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그렇지. 얘가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게 된 거고요. 이제 마지막 구문단만 남았습니다.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이런 방법은 뭐야? 최소 제곱법. 그치. 최소 제곱법에 근거하여 L 그래프에 나타난, L 그래프니까 상대 성장을 보여주는 거고 직선이고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L 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선택된 게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0.75다. 그러면 0.75면 지금 체중의 0.75잖아요. 그죠? 체중의 0.75가 되니까 기초 대사량은 얘보다는 지금 적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이 기울기가 이렇게 아래로 눕는다고 했잖아. 1보다 작으면. 그 현상이 얘가 나오는 거죠. 그쵸? 맞죠? 여기까지 다 이해돼요?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지금? 그래서 그 기울기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내는 거지. 그래서 어디 가서 0.75를 얻었고, 그래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제 애매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1900이 아니라 19세기 때에는 체중의 0.67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0.67은 뭐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겉넓이. 그치? 그거였는데 지금 이 0.75는 겉표야? 겉표는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얘를 체중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체중의 요거 배만큼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이게 배라고 생각하셔야 돼. 배. 그치?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체중만큼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의 0.75승만큼 비례해서 증가한다. 요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 하며 지가 만들었으니까 지 이름 붙였죠? 다른 사람들이 붙여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체중의 0.75승을 대사체중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우리의 체중이고요. 얘는 대사량에 관한 체중이다. 해서 대사체중. 그치? 그래서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느낌 오죠? 치료제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대사체중에 의해서 그 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쵸? 맞죠? 그래서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약을 이렇게 조제해 줄 때 그 그램수나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어떤 몸무게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치? 맞지? 그래서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 그러면 14번 들어가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으래요. 이거는 그래도 한 50% 정도는 맞아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같이 볼게요. 1번 보시면 클라이버의 법칙은 동물의 기초 대사량이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본다. 맞니? 아니요. 클라이버의 법칙은 뭔지 아시죠? 0.75. 동물의 기초 대사량이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본다. 졸라 맞지 왜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맞죠? 맞는 얘기죠? 그죠? 기초 대사량은 대사 체중에 비례해서 0.75승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0.75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대사 체중이면 그 대사 체중이 1이 되는 거야. 그치? 맞지?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비례해서 본다. 맞고요. 2번.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 이 문제는요 되게 웃긴 게요. 체중이 그냥 늘어도 기초대사량은 늘어요. 그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체중이 늘 때 그 체중이 전부 다 근육량이면 기초대사량이 더 늘겠죠. 그쵸? 맞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지? 그 다음 3번 L그래프에서 L그래프 기본 조건 아셔야 되죠. 지금 뭐 상대성장이라든지 아니야 상대성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직선이라든지 또 뭐 있어야 되지? 또 뭐 있어야 되지? 제곱을 냈다든지 그지? 이런 거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 이거 맞아요? 아니요. 뭐 왜 틀려요? 차이가. 그쵸. 지금 육문단을 보세요. 육문단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L그래프의 1보다 작으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은다.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 해서 지금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지금 체중이 기준이 되어서 그거랑 지금 맞냐 안 맞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지 난 솔직히 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건 지금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4번 갑시다. 최소제곱법 아시죠? 내가 열심히 한 거 이거. 최소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해준다. 그랬죠? 지금 금방? 오케이. 그 다음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상대 성장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간다. 15번 갑시다. 윗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론 문제가 나왔네요. 요 문제도 지금 8명이 틀리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17번 못지않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헷갈리셨나 본데요. 한번 가보자고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 그건 이제 생각하고 1번. 일반적인 경우야. 일반적인 경우라는 의미가 뭐예요? 대체로. 다시. 대체로. 대체? 대체가 뭐야? L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L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곡선이 나온, 그죠? 그런 경우일 수 있는 거야, 지금.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직선이 나올 수 있어요. 증가율만 똑같다면. 근데 똑같지 않은 경우 곡선이 나온다는 거지. 그 경우인 거야. 일반적인 경우 기초 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군. 기초 대사량에 관한 그냥 얘기네요. 그죠? 기초 대사량이 아까 1분단에서 몇이라고 그랬죠? 60에서 75%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경우 생각 안 해도 그냥 이거는 맞는 얘기네요. 그쵸? 2번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이 말 내가 아까 클라이버 이 1930년대부터는 체표 면적 생각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거기까지만 보고 이게 적절하지 않아. 막 이러면 안 돼. 뭐라고 돼 있지? 볼 수 없겠군 이라고 돼 있는 거죠. 볼 수 없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쵸? 맞는 얘기고 19세기의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겠군. 19세기 뭐였어? 0.67배라고 했잖아. 67승. 그렇기 때문에 맞죠. 그죠? 그리고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 어때? 상관없죠. 지금 왜냐면 이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중에 비례하여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쥐의 몸무게에 맞게끔 약을 투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한 후 먹이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적절하지 않다. 5번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보다 많겠군. 그래? 맞아? 맞지? 왜? 왜냐? 맞아요. 왜 맞냐고? 헐. 맞습니다. 뭐가 틀렸냐고요? 뭐가 틀렸냐니? 왜 틀려? 이게 맞지? 맞아요. 봐봐.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감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은 얼마였어요? 0.75잖아요. 네. 근데 그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건 0.67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죠. 자꾸 딴지를 보네요. 오늘 한번 좀 싸우자는 얘기인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6번 갑시다. 16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틀리셨는데 기억과 니은은 직접법과 간접법이었죠? 생각나세요? 직접법은 직접 열량계로 재는데 뭘 재는 거였어? 그냥 내가 발산한 열량을 재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간접법은 뭐였어요? 호흡을 해서 그 산소의 소비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해서 추정하는 거였죠. 그쵸? 그거야.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는구나. 1번 보십시오. 직접법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없다. 나 맨 처음에 이거 1번이겠다. 변온동물 나오니까 아니겠다. 그래서 이거 틀리겠다. 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어때요?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을 하는 변온동물이라고 하면 지금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측정하는 조건이 어때요? 측정하는 조건이 일정한 온도예요. 일정한 온도에서 재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면 변온동물도 변온이 안 되겠죠.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고요. 니은은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의 양을 알 필요가 있죠. 그죠? 꼭 알아야 되죠. 니은은. 그죠? 그러니까 얘도 패스.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 대사량을 구한다. 이건 어떠니?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가 무슨 뜻이지? 일단 둘 다인 건 맞아요. 1문단 보시면 기초 대사량을 재는 조건이 뭐였어? 지금 기초 대사량을 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찾아보세요. 그쵸? 그래서 가만히 있고, 숨만 쉬고 있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그게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달리는 없어요. 둘 다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이러한 상태로 제한한다. 이거고요.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어때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우리를 갖고 논 문제인데요. 이거를 맞으신 분은 참 제대로 알고 맞으셨는지 아니면은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난 놈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지금 볼 때 기억과 니은은 모두 하면서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의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까지를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쉼표를 안 함으로써 중의적인 표현이 나와갖고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쉼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지금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이다 라고 하는 기초 대사량의 정의를 밝히고 있는 곳으로 생각하게 되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정한 체온에서 쉼표가 아니라 일정한 체온 그것에서 동물이 밖으로 발산하는 열량은 다시 말해 기초 대사량이므로 기초 대사량을 기억과 니은에서는 모두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니은은 막 겉으로 내뱉고 막 이러고 막 호흡하고 이런 거 다 발산이 아니라며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발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냥 기초 대사량을 잴 수 있고 없고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5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기초 대사량을 구한다. 이건 뭐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뭘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뭘 먹으면 안 돼요. 공복 중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공복 중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제 17번만 하면 쉽니다. 봅시다. 17번 무려 10분이 틀리셨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3점짜리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13개인가 막 이렇게를 틀리고 어떤 사람은 11개인가 10개인가를 틀렸는데 점수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채점해보니까 2점을 잘못 채점하긴 한 거였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틀린 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어떻게 점수가 똑같지? 하고 보니까 많이 틀린 친구는 2점 위주로 틀렸고요. 조금 틀린 친구는 3점 위주로 틀렸던 거예요. 네,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요지가 뭐예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3점 틀리지 말아요. 이건 거예요. 3점은 꼭 맞으셔야 됩니다. 봅시다. 농계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큰데 그렇대. 큰 집게발의 길이는 게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게딱지의 폭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게딱지의 폭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때에는 체중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 성장을 한대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예요? 상대 성장. 상대 성장은 같이, 그치? 같이 얘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같이 성장하고, 그리고 상대 성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L그래프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직선이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거 다 지금 기억하시면 되고, 농계의 게딱지 폭을 이용해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용해 큰 집게발의 길이를, 이게 이제 상대 성장이니까 이 게딱지 폭에 대비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쵸, 맞죠?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계의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했다. 그리고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L그래프라고 또 친절하게 알려주셨네요.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네요. 나 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려고 했어. 1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지금 순서상 다 구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 값이 가장 적은 거를 찾는 거지. 합의 값이. 그래서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이 소리가 뭐야? 얘처럼 지금 기울기가 1이라는 것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눕게 되는, 그치? 요런 상태가 된다는 의미죠. 요렇게, 그치? 그래서 0.75라고 생각합시다. 그치? 0.75야. 뭐 얘도 0.75에서 벗어나지 않겠지? 그래서 작다면 A의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A가 아니라 A의 0.75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할 수 없겠군 이라고 했으니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가 되는 거고요. 2번 가시면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합은 커지겠죠. 그죠? 멀리 떨어질수록.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최적이 될 수 없겠죠, 걔는? 그래서 답이 작겠군 했으니까 틀렸고요.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이건 반대의 경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지? 이해돼요? 이 B의 증가율이 크다고. 이 B의 증가율이 크다고. 그치? 그럼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서겠네요. 그죠? 맞죠? 그래서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그거하고는 상관도 없네.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이건 뭐야? L그래프라고 했는데 곡선이 나올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3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그치? 기초대사량 구할 때랑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겠군 하셔야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얘도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고 둘 증가율이 같아. 그럼 얼마야? 1이죠. 그죠? 1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상,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어떻게 나와? 직선으로 나오죠. 얘는 같으니까. 같지 않을 때 곡선으로 나온다고 했죠? 같으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L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는 거야, 얘는. 그치, 맞지? 그래서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상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 17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요 지문 이제 마무리할게요. 없으세요? 짜진? 진짜? 오케이.